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계사들은 보험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상품 판매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입니다. 따라서 이번 매각에 반대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해도 받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에 따른 회사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커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재무설계 보험알기의 중기사랑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프루덴셜 생명이 KB금융지주에 2조 3,400억 원에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1991년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29년 만에 국내에서 프루덴셜은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루덴셜 생명에서 처음으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총 6년간 일을 했었어요. 보험 설계사인 라이프 플래너로 5년, 또 라이프 플래너를 발굴하고 양성해 관리하는 세일즈 매니저로 1년을 근무했습니다. 프루덴셜에서 일했던 경력에 대해 저는 매우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KB금융지주에 매각을 하고 한국을 떠난다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럼 제가 왜 프루덴셜에 근무했던 사실에 대해 매우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프루덴셜은 13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미국의 세계적인 종합금융 서비스 그룹인데요. 1989년 6월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국내에서 종신보험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독특한 이유는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과 또 보험업이 아닌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성 설계사를 위주로 라이프 플래너라는 조직을 최초로 도입해서 국내 생명보험 시장 업계에 전문가 시대를 열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저축성보험 또는 암보험 등이 일색이었던 한국 보험 시장에 프루덴셜이 본격적으로 종신보험을 도입을 한 거죠. 보통 우리가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보험사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는 지급여력 비율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급여력 비율이 뭐냐면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준인데요. 프루덴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보험소비자연맹으로부터 가장 추천할 만한 생명보험사로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고요. 설계사 면면이 보면 MDRT라고 해서 약 7,8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MDRT 회원들도 많고,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해서 한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하고 전년도 불안전 판매가 한 건도 없어야 되고 일정 소득 이상을 받아야 하고 유지율이 좋아야 하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우수인증 설계사들이 보험사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업계 최고입니다. 따라서 프루덴셜 생명 라이프 플래너들은 재무설계 조직이 강하고 자부심이 높은 편입니다. 또 사실 타 보험사에서도 프루덴셜 생명 라이프 플래너 하면 좀 알아주는 편이기도 하죠. 제가 라이프 플래너를 선발하는 세일즈 매니저를 1년 정도 했는데요. 누군가는 보험 설계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선발 과정을 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설계사 선발까지 총 3회에 걸친 설명회가 있는데 이게 여러 명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을 상대로 지점장이 지원자를 앞에 두고 2시간 정도씩 총 3회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최종 지원하겠다고 하면 2회에 걸친 집중 면접을 실시해서 이 지원자가 라이프 플래너로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지 역량을 회사에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떨어지는 지원자도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엄격한 채용 절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면접에 같이 참여해서 지원자에게 질문도 하고 평가도 했는데요. 이렇게 엄격하게 선발을 해서인지 13개월 차 설계사 정착률이 보험사 중에서 프루덴셜이 가장 높습니다. 업계 평균이 40.2%로 10명 중 6명은 1년도 안 되고 그만두는 데 비해 프루덴셜은 56.3%로 1위를 하고 있죠. 아무튼 제가 재무설계사로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해주었던 프루덴셜이 매각을 하고 떠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많이 서운한데요. 프루덴셜에 근무하는 라이프 플래너들도 매각에 반대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부심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프루덴셜이 국내에서 성공하고 KB금융에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었던 데에는 라이프 플래너들의 지분이 크기 때문인데요.
매각을 하면서 라이프 플래너들에 대한 보상 등이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보험 설계사는 보험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료도 내주지 않아요. 보험 설계사는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프리랜서, 즉 개인 사업자죠. 물론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험회사와 보험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일종의 프리랜서입니다. 내가 실적을 낸 만큼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고요. 회사에서는 보험 설계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주지 않아요. 따라서 보험 설계사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보험사는 설계사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프루덴셜이 2018년도부터 2분기 동안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강제로 라이프 플래너들을 강제 해촉시켰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잘했다 한들 MDRT, 우수 인증 설계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5년을 일했건 10년을 일했건 다 필요 없고 정확히 2분기 동안 실적을 단 1원이라도 맞추지 못하면 강제 해촉시켰죠. 더군다나 설계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심지어 퇴사할 때 그 전달에 내가 계약했던 수수료도 주지 않아요. 혹시 먹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달의 급여를 회사에서 1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해촉된 지 1년이 되는 날 지급합니다. 그동안 내가 계약했던 계약에 남아있는 수수료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고객들이 다른 라이프 플래너들에게 이전이 되는데 남아있는 수수료는 그 이전받은 설계사들에게 지급이 되죠. 프루덴셜에서 실적을 못 맞추어서 해촉이 되면 10원 한 푼 못 받고 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죠. 프루덴셜에서 설계사들에게 고객을 잘 관리하려면 설계사들의 롱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중요했던 겁니다. 갑자기 프루덴셜 칭찬해서 까는 쪽으로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프루덴셜은 좋은 회사이고 설계사 조직도 너무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설계사들이 프루덴셜을 너무 믿고 의지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있어서 마치 프루덴셜 직원인 양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매각에 너무 서운하고 설계사들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미하지 않냐 하고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계사들은 보험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상품 판매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입니다. 따라서 이번 매각에 반대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해도 받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에 따른 회사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커질 거예요. 이상 프루덴셜 매각에 따라 프루덴셜에서 근무했던 저의 짧은 생각이었고요. 다음에는 제가 프루덴셜에서 어떻게 입사하고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